로스앤젤레스의 비모 스타디움은 이제 단순한 축구 경기장이 아닙니다. 화려한 조명이 할리우드 영화 시사회처럼 팡팡 터지고 검정과 금색의 유니폼을 입은 파도 같은 관중들 사이로 수천 개의 7번 유니폼이 성광처럼 빛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근 우리가 스포츠 뉴스나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마주하는 이 풍경은 단순한 열광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명한 선수가 미국에 가서 인기를 끌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진실은 그런 흔한 스포츠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스타디움 잔디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건 단순한 90분짜리 축구 경기가 아니라 무려 6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8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글로벌 스포츠 경제 생태계 그 자체가 요동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800조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글로벌 스포츠 산업 분석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단 한 명의 슈퍼스타 바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계의 거대 대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그 코드를 해독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 스포츠 시장은 그동안 천웅성 같은 왕국이었습니다. NFL, 미식축구와 NBA 농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야구가 나라 전체의 자본과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싹쓸이해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틈바구니에서 미국 프로축구 MLS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언젠가는 성장할 잠재력 있는 시장 딱 그 정도로만 묘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첨단 경기장을 새로 짓고 전술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그 굳건했던 판이 단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슈퍼스타 효과 때문에 이 구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이 파동이 과거의 그 어떤 스타와도 결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에 오면서 만들어낸 충격파가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의 등장이었다면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은 훨씬 더 정교하고 입체적인 미디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를 넘어 아시아의 거대한 팬덤과 유럽 축구 시장의 후광 그리고 이제 막 폭발하려는 미국의 자본시장을 동시에 연결하는 유리 없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지금 이토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 유리 없는 연결성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잔디 위에서 손흥민의 발끝을 떠난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그 플레이가 경기장에 머무는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단 몇 분 만에 방콕의 틱톡 피드를 점령하고 도쿄의 유튜브 트렌드에 올라가며 서울의 인스타그램을 쉴 새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더 이상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아닙니다. 5천만 한국 인구와 1억 2천만의 일본 그리고 무려 6억 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전체가 매주 손흥민을 보기 위해 눈을 뜨고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수십 년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향해 있던 이 거대한 팬층의 관성이 단 한 명의 선수를 따라 일제히 미국 MLS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MLS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순식간에 체급을 글로벌 상품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경기 시간은 딱 90분이지만 손흥민이라는 콘텐츠는 24시간 내내 순환하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주의력을 독점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비즈니스에서 가장 비싼 화폐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의 즉 어텐션입니다. 누가 시장의 주의를 소유하느냐가 곧 800조 원 규모의 스포츠 패권의 주인을 결정하는 게임에서 손흥민은 가장 강력한 조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조명 뒤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와 한 인간의 품격에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파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리오넬 메시라는 거울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상륙했을 때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마법에 걸린 듯했습니다. 티켓 가격이 수십 배로 치솟고 애플 TV의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장면은 현대 스포츠 경제학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글로벌 시장 분석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충격과는 메시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시는 기본적으로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미 언어나 문화적으로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던 두 거대 대륙을 축구라는 종교로 통합한 셈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손흥민은 전혀 다른 아주 이질적인 세계의 거대 시장들에 있는 독보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미디어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메시가 북미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생태계의 포식자라면
손흥민은 이영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 팬덤을 미국 대륙으로 끌어들이는 거대한 흡입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플랫폼은 그가 전성기를 보낸 유럽 축구 시장의 정통성과 아시아의 압도적인 인구 통계학적 수치, 그리고 미국의 자본력을 동시에 관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비모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이 기가 막힌 골을 터뜨렸을 때 그 파급력은 경기장 담장을 넘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단순한 구 장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방콕의 틱톡 피드를 점령하고 도쿄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지배하며 서울의 인스타그램을 마비시키는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스스로 굴러가는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한국 인구 1천만 명과 일본의 1억 2천만 명과 일본의 1억 2천만 명,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광적으로 몰입하는 6억 명의 동남아시아 인구가 일제히 시선을 돌립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소비하며 단련된 고도화된 콘텐츠 소비자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거대한 팬층의 시선이 손흥민이라는 바늘귀를 통과해 미국 MLS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MLS는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단 1달러도 쓰지 않고도 국내용 리그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콘텐츠로 그 체급을 단숨에 올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 시대의 가장 비싼 화폐는 돈이 아니라 소비자의 주의 즉 어텐션입니다. 누가 시장의 주의를 소유하느냐가 곧 파량 영조, 원 규모의 패권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은 이제 리그라는 무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리그나 구단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선수들이 춤추기를 기다렸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개인 즉 배우에게 직접 투자합니다. 운동선수를 단순히 스포츠인으로 보지 않고 걸어다니는 미디어이자 살아있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축구 잘하는 선수는 널려 있는데 왜 하필 손흥민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모든 자본의 시선은 춘철에서 온 이 동양인 공격수에게 쏠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답은 단순히 실력을 넘어선 손흥민만의 독보적인 가치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축구 잘하는 선수는 널려 있는데 왜 하필 손흥민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춘천의 작은 소년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타가 되기까지의 서사가 완벽한 언더독 스토리라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자본의 논리로 접근했을 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안전성이라는 현대 마케팅의 핵심 가치입니다. 브랜드 세이프티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에게 단순한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캔슬 컬처의 시대입니다. 수천만 달러를 들여 광고, 캠페인을 준비해놨는데 모델이 된 스타가 스캔들 하나만 터뜨려도 기업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혹한 시장 환경 속에서 손흥민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무결점의 플랫폼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광고 기획사 책임자가 언급했듯이 팬들은 이제 단순히 선수의 재능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수의 인격과 태도 그리고 삶의 궤적을 함께 소비합니다. 손흥민은 실력은 기본이고 스캔들 없는 사생활과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희소성 있는 가치를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글로벌 화제성과 완벽한 안전성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인물은 전 세계 스포츠계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기업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뒤에 줄을 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가 단순히 사람이 좋아서 광고를 많이 찍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손흥민이라는 플랫폼과 결합할 브랜드가 누가 될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가 만났을 때 혹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자신의 브랜드 시아르치를 구축했을 때처럼 이 거대한 생태계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향후 수십 년의 마케팅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MLS와 맺은 10년에 2억 달러 규모의 중개권 계약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뉴욕 맨해튼의 유리 회의실에 앉아있는 전략가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중계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소비자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생태계에 가두는 날인 효과를 노린 촉각의 게임입니다. 퇴근하고 지친 사람들이 굳이 애플 TV 앱을 켜게 만들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확실한 얼굴이 필요합니다. 메시가 북미 시장을 여는 1단계 킬러 콘텐츠였다면 아시아와 유럽의 거대 자본을 미국 대륙으로 끌어들일 2단계 엔진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계약서가 곧대 본입되고 선수는 가장 비싼 배우가 되는 철저한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손흥민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상징성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경제적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인간적인 울림과 동료들이 증언하는 실제적인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그 리더십이 어떻게 LAFC라는 팀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지 이제 그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도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을 놀라게 한 LAFC 에이스 데니스 부안가의 재계약 소식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타이의 일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한 선수가 팀에 남기로 했다는 소식 이상의 충격이었죠. 가봉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지난 시즌 MLS 득점왕으로서 유럽과 브라질 명문 구단들의 총문학적인 러브콜을 한 몸에 받던 부안가가 자신의 전성기를 바치 2028년까지의 장기 계약에 선행한 결정적인 이유는 돈도 매매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들의 하더라고요. 현재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내뱉은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내 축구 인생은 손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함께 뛰지 못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의 축구도 의미가 없다. 부안가의 이 고백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존경과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LAFC에 입성했을 때 현지 언론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 과연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입단과 동시에 클래스가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특히 부안가와의 호흡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을 한국 전래동화 속형제에 비유해 흥부 듀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흥과 부안가의 부가 만나 경기장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선수가 합작한 공격 포인트는 단숨에 리그 기록대를 갈아치웠습니다. 왼쪽 측면을 파괴적으로 질주하는 손흥민의 스피드와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부안가를 향해 배달되는 정교한 크로스, 그리고 부안가가 수비진을 휘저 놓은 공간을 파고들어 마무리하는 손흥민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 슛. 이들의 플레이는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쌍둥이처럼 완벽했습니다. LAFC는 이 두 선수의 활약 덕분에 MLS 역사상 최초로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달성한 클럽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버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맞대결에서도 흥부 듀오는 각각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메시의 팀을 완파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메시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완벽한 지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안가가 수천억 원의 제한을 뿌리치고 LA에 남기로 한 진짜 이유는 경기장 안의 기록보다 경기장 밖에서 목격한 손흥민의 인간적인 품격 때문이었습니다. 후연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몸을 푸는 성실함과 구단의 청소 노동자나 식당 직원들에게 일일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겸손함, 그리고 어린 유소년 선수들의 눈을 맞추며 격려해주는 따뜻함. 부안가는 손흥민을 보며 진짜 슈퍼스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리더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매일 보고 배우고 싶다는 부안가의 갈망이 그를 종신계약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리더가 팀의 문화를 바꾸고 동료의 인생관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이에 대해 하더라고요. 이제 LA 하늘은 이 두 남자가 써내려가는 뜨거운 우정의 서사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의 이 거대한 폭풍은 이제 공격진을 넘어 수비 라인까지 전 세계 축구계의 정점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긴급 속보의 주인공은 바로 레알 마드리드에 살아있는 전설 다비드 알라바였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2번이나 들어올리며 수비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린 그가 하얀 유니폼을 벗고 선택한 차기 행선지는 수천억 원을 지시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뜻밖에도 미국의 LAFC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 유럽 최고의 수비수를 태평양 너머로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이 역대급 이적의 배후에도 역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축구 비즈니스의 세계는 차갑습니다. 30을 넘긴 나이와 부상 이력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재계약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알라바에게 쏟아진 중동의 유혹은 달콤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알라바는 단순히 돈을 위해 뛰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팀, 그리고 함께 역사를 쓸 수 있는 영혼의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알라바는 서석에서 손흥민 같은 리더와 함께 뛰는 것은 선수 생활의 마지막 큰 특권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화려하게 춤출 수 있도록 자신이 후방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림.
이것은 단순한 영입을 넘어 MLS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한 드림팀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을 의미합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MLS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조합이라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과 유럽 최고의 수비 지능을 가진 알라바의 만남은 상대 팀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LAFC는 손흥민을 필드로 각오할 공격력을 뽐냈지만 늘 뒷문의 불안함이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라바가 합류함으로써 손흥민은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오로지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센터백과 풀백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알라바의 멀티 능력은 손흥민의 파괴력을 극대화할 최적의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주는 장면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선수들이 유럽 레전드들의 뒤를 따랐다면 이제는 유럽 최고의 레전드가 손흥민과 함께 뛰고 싶어 수천억 원의 돈을 포기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동료들을 미국과 사우디로 끌어모았듯 이제 손흥민 역시 전 세계의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모으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펼쳐질 손흥민과 알라바의 위대한 연합은 단순히 한 클럽의 전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전 세계 축구 자본과 인재의 흐름을 미국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물급 선수들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미국 MLS 내에서의 권력 구도는 더욱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피파 월드컵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손익행 영상은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미디어 데이 현장에서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어우러지는 손흥민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콘텐츠였지만 진짜 화제가 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레전드로 리오넬 메시가 아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꼽은 장면입니다. 이 발언은 공개되자마자 이른바 고트 논쟁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의 선수 논쟁에 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미국 현지에는 이미 메시라는 거대한 상징이 자리 잡고 있기에 손흥민의 이러한 소신 발언은 메시 팬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능보다 노력이며 자신의 우상인 호날두가 바로 그 노력의 결정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변함없는 존경심을 드러내는 손흥민의 모습에 외신들은 다시 한번 손날두라는 애칭을 소환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발언이 나온 시점에 메시 역시 미국 내에서 스포츠를 넘어선 사회적 현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시가 거주하는 플로리다 이웃집의 집값이 하룻밤 사이에 이 $50만 폭등했다는 소식이나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 전체가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다는 뉴스는 메시의 영향력이 이미 경기장을 초월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날두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메시의 백악관 방문을 두고연지 팬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 섞인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떠나 스포츠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붙은 것이죠. 결국 미국 MLS는 이제 손흥민과 메시라는 두 거대한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메시가 어마어마한 공격 포인트와 상징성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캡틴 손흥민이 피파가 고민한 세계 9대 스타 반열에 올라 자신의 우상을 향한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에슬레틱이 선정한 2026 월드컵 주목할 인물 1형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손흥민의 존재감은 이제 메시와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무게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를 둘러싼 이 뜨거운 장애 대결은 팬들에게는 덜 나위 없는 즐거움이며 리그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자본의 파티와 기록적인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서늘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금융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집중 리스크, 즉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현대 스포츠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과 수억 명의 팬덤이라는 거대 생태계 전체가 분산되지 않고 오직 한 명의 인간 즉 손흥민이라는 말을 위해 위태롭게 세워진 유리선과 같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 데이터는 이러한 집중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이미 증명해왔습니다. 1993년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첫 번째 은퇴를 선언했을 때
NBA 시청률은 수직 하락했고 파트너사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2005년 타이거 우주의 사생활 스캔들이 터졌을 때 게토레이와 EA 스포츠 같은 거대 브랜드들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 증발을 목격하며 앞다투어 광고를 중단했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이라는 무결점 플랫폼에 모든 것을 건 현재의 시스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거나 나이에 따른 폼 저하가 급격하게 찾아온다면 손흥민을 보고 몰려들었던 아시아의 2억억 소비자들과 그들을 노리고 투입된 천문학적인 자본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과연 스포츠라는 종목 자체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고유한 매력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자본은 스포츠의 불확실성보다는 손흥민이 가진 브랜드 안전성에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아시아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에 기업들은 이 거대한 도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흐름에 뒤처지는 순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가 리스크에 대한 경고보다 더 크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 스포츠 비즈니스는 한 인간이 가진 육체적 한계와 예측 불가능한 운명 위에 수십조 원의 경제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이 겪는 작은 통증 하나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주가 변동으로 이어지는 시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한 선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 위대함이 짊어진 경제적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리스크는 시장에 새로운 하도를 던집니다. 인간의 불안전성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에 대한 날카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얘기에 하더라나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한 명의 아시아 축구 선수가 미국 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승정보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춘천의 작은 운동장에서 시작된 그 겸손한 발걸음은 이제 전 세계 자본이 교차하는 미국 MLS의 중심에서 거대한 축구 제국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무너져가던 팀의 문화를 재건하고 부안가와 같은 동료들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알라바 같은 유럽의 거장들을 태평양 너머로 불러들이는 위대한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그러며 그가 보여줄 리더십과 풍력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논리조차 감동시키며 스포츠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증명해냈습니다. 그의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026년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대회를 불과 100일 앞둔 이 시점에서 손흥민이 미국 대륙에 심어놓은 이 거대한 서사는 월드컵의 가장 강력한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피파가 공인한 세계 9대 스타이자 디에슬레틱이 주목하는 월드컵의 주인공으로서 그는 한국 축구의 자부심을 넘어 글로벌 축구 비즈니스의 상징으로 우뚝 섰습니다. 메시와의 고트 논쟁이나 호날두요. 메시와의 고트 논쟁이나 호날두를 향한 변치 않는 경외, 그리고 백악관을 둘러싼 정치적 소음들조차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그저 풍성한 이야기거리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완벽한 주인공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집중 리스크와 AI 기술의 역습 같은 미래의 불안 요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불안전성을 제거한 가상, 인플루언서가 미래의 슈퍼스타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의 완벽한 스탯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땀방울과 진심 어린 눈물 때문입니다.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가 만들어내는 예측 불가능한 감동의 드라마야말로 파령영조 원의 자본이 결코 사들일 수 없는 스포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 본질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해내는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시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 아래 비모 스타디움의 함성은 더 커질 것이며 전 세계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의 발끝을 쫓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이 곧 길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이 경이로운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그가 써내려갈 환상적인 골법축과 그보다 더 빛나는 인간적인 우정의 기록들을 우리는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손흥민, 그의 전설은 이제 막 미국 대륙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위대한 선수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스로 남아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